이어서 이제 배관공사 관련해서 넘버링을 한번 알아봅니다. 자, 이 회로도는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동작을 의미했던 동작을 가르쳐주는 그런 회로도였고요. 이렇게 주어진 그림은 이제 이 부분 우리 제어함이라고도 하고 제어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어판 내부에서 실제로 이런 단자대나 MC, 릴레이, 그 다음에 퓨즈 박스, 즉 퓨즈, 또 MC10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쪽 외부로 관을 통해서 단자대, 그 다음에 레드 램프, 그린 램프 이런 것들이 이런 스위치 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치도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능을 나타내는 그림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제어판에서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고 밖으로는 어떤 관을 이용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 이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단자대입니다. 터미널 블럭, 단자대를 의미하고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법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런 나무판에다가 이런 지금 각 베이스, 소켓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또 단자대도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바클 통해서는 이렇게 관을 이용해서 적절히 이런 스위치 박스에다가 푸시 버튼도 달게 되고요. 또 이런 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시 달아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넘버링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로는 우리가 이제 촌동회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인칭회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름은 중요치는 않고요. 얘는 사람이 직접 눌러서 이 동작을 제어하는 그런 회로를 촌동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그 신호를 받은 릴레이 등을 제어자가 직접 통제하는 회로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이거 우리 익숙한 겁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 F라고 해놓고 요 모양의 기호를 써놨죠. 이것은 퓨즈를 의미합니다. 퓨즈. 그래서 퓨즈 박스를 이용해서 퓨즈를 여기에 달아서 1차적으로 이쪽에서 어떤 단락이라든가 과전류 이런 것들이 흐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이 퓨즈를 통해서 퓨즈가 차단을 해버리면 또 우리가 이런 사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퓨즈를 지금 달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X는 또 뭐냐? X는 보니까 여기 릴레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릴레이라고 그래서 굳이 꼭 X로만 이렇게 R로만 우리가 전에 표현했었죠. 하지만 꼭 이런 문자 R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X 이렇게도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 이제 법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건 이 회로도만 보고서도 여기 보니까 이건 릴레이겠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동작 과정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MC12를 ON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B접점을 통해서 여기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아직 이거 A접점 이 부분에는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죠. 자, 푸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릴레이 X가 여자돼서 A접점은 붙고 B접점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소등이 되고 이 램프는 점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간단한 회로 이것을 사람이 직접 제어하니까 촌동회로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제어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밖으로 해서 단자대 1번 그러니까 TB1이 뭔가 RL, GL 또는 여기 F, X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 작업 지시서에 보면 이렇게 법례로 주어지게 됩니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MC12 아는 거고요. 또 MC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단자대 4번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됩니다. 단자대 3번, 4번은 10핀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자대다. 그리고 여기 단자대 터미널 블럭 2, TB1 이렇게 단자대 1번, 2번은 뭔가 하고 보면
아, 얘는 4핀짜리 단자대를 쓰고 있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MCCB, 뭐 또 MCB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 주택용 차단기를 우리가 MCB라고 하니까요. 뭐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MCCB, MCG 보면 얘는 3극짜리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거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MC 12핀 전자접촉기, X도 보니까 요것도 릴레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8핀 릴레이를 쓰고 있고, 푸시 버튼, 그 다음에 파일럿 램프, 적색이란 얘기죠. 레드 램프, 그린 램프, 파일럿 램프, 녹색. 파일럿은 우리가 안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일럿 그러면 뭐 비행기 조종사도 비행기를 안내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진 그림을 가지고 법례를 보면서 확실치 않은 것들은 이렇게 꼭 살펴서 어떤 것인가를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동작 과정은 이미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넘버링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원칙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 자, 이 둘은 이것은 기능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이고, 얘는 실제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밖으로 보이게 이렇게 작업을 하라라고 하는 배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네모 함에는 이것은 나무판을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나무판을 이용하게 되고, 그 나무판 내부에 여기 아까 봤죠? 10핀 단자대 3번, 4번 배치하고 MCCB, 퓨즈박스, MC, 릴레이 이걸 배치하고, 그 밖으로는 전선을 통해서 또는 관을 통해서 우리가 관 속에 전선을 넣게 됐죠. 그래서 이 제어판 밖으로 4핀 단자대, 그 다음에 스위치 박스에다가 2개를 달아서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 또 이쪽 밖으로 4핀 단자대 푸시버튼 원을 하나짜리 요걸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 뭐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좋냐면, 마치 이걸 여러분들 하나의 항구다, 배가 들어오는 항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 항구에 들어오게 되는 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 단자대, 10핀짜리 단자대 이런 것들은 지금 10핀이니까 총 10개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10핀 단자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배가 이 항구를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데나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배는 몇 번 선착장에 들어올 것인지, 요 배는 또 몇 번 선착장에 들어올 것인지를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다가 그러기 위해서 역시 주소를 부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10핀 단자대 아래에 있는 10핀 단자대를 얘를 A 항구, 여기를 B 항구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에서 이 B자는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B자 쓰기보다는 C는 이렇게 한꺼번에 쓰기가 편하니까 여기는 C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합시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 단자대는 A 단자대, 얘는 C 단자대 이렇게 얘기하고, 총 10핀의 단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주소를 매기자고요. 그래서 마치 아파트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파트도 A동에 나는 6층에 살아, A동에 6층에 살아, 그럼 A6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 단자대에 1번부터 10번 이렇게 뒀듯이, 여기도 C 단자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각 단자별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두어서 이 배는 여기 C 항구에 뭐 5번 선착장으로 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CO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호를 또 주소를 매기면 정확하게 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를 여기에 매기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TB1 아까 사핀 단자대였잖아요. 사핀 단자대. 요것이 그 사핀 단자대를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것은 여기에 있는 기능적으로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를 의미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단자대를 통해서 이쪽 항구로 얘가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 바깥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요 바깥쪽에 있는 이 사핀 단자대를 내가 번호를 부여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것은 사핀 단자대에 해당되는 자, 여기에 우리가 넘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4개의 선이 지금 여기 하나로 간략히 된 겁니다. 하나로 간략히 된 거죠. 그래서 사핀 단자대 TB1이 이쪽 A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4개의 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A 항구에 1번부터 4번까지를 배정한다는 의미로 여기에 1, 2, 3, 4를 A 항구에 1, 2, 3, 4를 배정했다.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들어올 항구의 선착장은 확정이 된 겁니다. 끝. 그 다음에 여기 레드 램프, 그린 램프 있죠? 여기에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에 번호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레드 램프, 그린 램프가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체크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금 얘는 이미 배정을 다 받은 거죠. 거기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이 램프에 대한 넘버링을 뭐 L1, L2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항구의 번호를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뭐 5번, 6번, A의 5번, A의 6번 그렇죠? 여기도 2개의 번호를 할당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 뭐 A의 7번, A의 8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회로적인 의미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선이 이렇게 접점을 통해서 아무런 방해물 없이 선으로만 묶여 있다는 건 이 둘은 한 몸인 겁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RLGL이 이 항구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한 몸인 얘를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번호를 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택배 두 개를 한 집으로 보내는데 뭐하러 둘이 따로따로 보냅니까? 비용만 더 나오지.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한 번에 보내자는 의미죠. 그러니까 번호를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작업량이 많게 되고 오히려 복잡하게 되니까 이 이론을 우리가 이용하면 자 RL에다가 먼저 A의 5번, A의 6번을 배정했다면 5번, 6번을 배정했다면 GL 역시 지금 같은 배에서 같이 나오고 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번호 역시 굳이 다른 번호를 쓸 게 아니라 A5를 그냥 쓰자는 거죠. 이게 바로 공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배에서 같은 항구로 지금 들어가는데 한 몸인데 뭐하러 다른 번호를 씁니까? 그래서 같은 번호 A5를 쓰게 되고 얘는 달리 써야 되겠죠? 이 A6와는 얘는 이런 접점들을 통해서 같은 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A5를 배정했고 A6을 배정했으면 얘는 A7을 배정해주면 요거에 대한 넘버링은 끝났고 즉 이 부분 A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 모든 선착장 번호를 확정을 지은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항구 외부에 있는 이 배에서 들어오는 여기 역시 체크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자대 2번 요 번호를 의미하게 되고 얘는 지금 C 항구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 왼쪽부터 배정하면 되니까 C에 1, 2, 3, 4로 얘를 배정을 해주는 거죠. C에 여기를 1번, C에 2번, 3번, 4번으로 가겠다. 네 가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정을 해서 얘도 끝났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1 체크하고 푸시 버튼 1으로 가서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A 접점 NO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A 선착장, A 항구, C 항구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모두 다 확정했고 번호까지 확정을 했죠. 이제 이쪽 내부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번호는 우리가 기존 해온 대로 여러분들 넘버링 해주시면 됩니다. 자, X는 8핀 릴레이였죠? 8핀 릴레이. 그럼 8핀 릴레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고 그랬고 2번과 7번이 자체 전원, 얘가 A 접점, 여기를 B 접점, 이 세트에서 역시 이걸 A 접점, B 접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릴레이에 들어오는 전원 해당되는 거 2번, 7번 이렇게 있었죠. 2번, 7번 역시 부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X로만 표시되어 있네요. 기존에는 우리가 요거 X하고 여기 A 접점이니까 X-A, 얘는 B 접점이니까 X-B 이렇게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호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얘는 X의 A 접점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만 쓰더라도 이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에서도 때로는 이 그림이 B 접점을 이렇게 여러분들 설령 약간 이렇게 떼었더라도 얘는 X의 B 접점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NC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더라도 이건 NC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얘를 그림을 조금 오류, 잘못 그린 것 뿐이지 이건 B 접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NC로 표현해야 되고요. 또는 A 접점을 원래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냥 막 긋다 보니까 뭐 단 거 같아. 그러면 X의 얘는 A 접점으로 받아들이고 얘를 표기할 때에도 N5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 닿지 않았나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A 접점이고 무조건 N5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꼭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건 릴레이 X의 A 접점이네. 그러니까 N이 아니죠. 이거는 푸시 버튼일 때 NONC를 써야 되고 여기 이 릴레이에서의 이거는 여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 A 접점이니까 요거 1번과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리고 여긴 B 접점이니까 뭐 1번, 4번을 쓸 수 있을까요? 1번, 4번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 이것과 이거는 아무런 접점을 거치지 않고 둘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을 통해서 얘는 한 몸이 되어 있고 1번을 공통으로 쓰면서 1번, 3번을 A 접점을 썼으면 얘 역시 어차피 한 몸이고 같은 릴레이고 굳이 다른 번호를 써서 즉 8번, 5번을 이렇게 쓸 필요 없이 1번과 4번을 써서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릴레이에 들어있는 A 접점, B 접점인데 이 접점이 아무런 다른 접점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1번, 3번을 A 접점으로 썼으니까 얘를 1번, 4번으로 B 접점을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1번, 4번 안 쓰고 1번, 4번 안 쓰고 그렇다면 어차피 이쪽 세트에서도 B 접점이 있으니까 얘를 8번, 5번을 쓰겠다.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8번, 5번 써도 돼요. 그런데 이 8번, 5번 쓰거나 또는 얘를 1번, 4번을 써도 된다는 것을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쓰고 얘를 썼다는 얘기는 이 접점은 이제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법이 되고 이 상황에서는 8번, 5번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우선은 앞에서 우리가 A 접점, B 접점 하면 그냥 여기 A 접점, B 접점 이렇게 써봤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여기 퓨즈도 일종의 여기 부착을 하는 거니까 접점이니까 뭔가 번호를 부여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퓨즈는 사실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가져와서 바로 이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따로 넘버링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MCCB에 세 개를 다 연결하고 있네요. 해왔던 대로 1, 2, 3 여기가 4, 5, 6 이렇게 우리가 MCCB 했었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다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거에 대한 지금 넘버링은 모두 맞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선 이쪽 우리 배관을 위한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넘버링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포인트였고요. 즉 이렇게 주어진 윗부분을 앞으로 A라고 표시할 거고 얘를 앞으로 C라고 할 겁니다. 왜 B를 안 쓰고 C를 써냐? B 이렇게 쓰려면 힘들어. 더 많이 걸려. 얘는 이렇게 간단히 걸리니까. 그런 이유지 뭐 굳이 B라고 하고 싶은 분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와 C를 통해서 왼쪽부터 1에서 10번 여기도 왼쪽부터 1에서 10번이고요. 이것은 외부 배가 얘 속으로 들어오기 위한 일종의 선착장 번호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 생각하자고 그랬죠? 같은 배에서 같은 것이 여기 들어오는데 굳이 여기를 5번, 6번을 썼고 이건 회로적으로 어차피 한 몸이니까 같은 배에서 같이 들어오는데 굳이 뭐하러 다른 번호를 쓰냐 그 얘기죠. 하나로 묶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A5를 얘를 A5를 썼으면 여기도 A5를 같이 써도 된다는 거. 요거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 얘는 같이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랑은 이런 접점들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긴 다른 번호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릴레이에서도 이 부분 A 접점, B 접점이 얘네 둘이가 한 몸이네. 그러니까 여기를 13번으로 썼으면 얘를 공통인 1번을 사용해서 B 접점인 14를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고급지다는 것. 하지만 8번, 5번을 써도 전혀 상관은 없다는 것. 이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자, 이 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넘버링 할 것인지 이걸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